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 요즘에 너무 불안해 하세요. 네, 맞아. 나만 지금 레버리지 사용해가지고 못 부자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뭐 부동산, 혹은 그런 분들은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라고 하시는 조금의 동향 분위기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인데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데에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지 않고요.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도 기존처럼 1에서 3%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고요. 단 이제 집이 여러 채 있어. 여러 채 있는데 현금도 또 많아. 근데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네. 은행에 넣으니까 요즘 1%도 안 주잖아요. 10억 원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택한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일단 토지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토지. LH 투기했나? 그래서 토지 많이 들어오는데, 토지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신도시 뭐 이런 토지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게 돈이 묶이는 거예요. 황금성이라고. 그렇죠. 황금성이죠.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투자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명시형에 토지 투자하면 잘못하면 10년? 20년이 가야 되는데, 이제 내부 정보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부 정보만 있으면 토지는 한 번 오르면 이게 뭐 2배, 3배 더 갈 수도 있고,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신도시 구역 외에 주변 땅을 사게 되면, 신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용이 되지만 주변 땅들은 천정부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변 땅들도 많이 샀을 텐데, 그렇게 정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진짜 투기가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황금성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도심에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 꼬마빌딩, 상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일단 규제에서 자유로워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살 때 취득세, 예전에는 이제 주택은 취득세 특례를 줘서 1에서 3%,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은 2%에서 왔다 갔다 이 비례로 가고요. 9억 넘어가게 되면 3%인데 저렴했죠? 네. 근데 이제 중과세가 됐잖아요. 3주택 이상은 12%. 상가는 이게 뭐 빌딩이나 이런 거는 4.6%거든요. 네. 원래 취득세가 4.6%인데 주택에 비하면 높았잖아요. 네. 높았는데 이제는 저렴해졌어요. 그쵸. 이제 주택이 중과세가 되면서 12% 얘기 듣다가 4.6% 얘기 들으니까, 야, 괜찮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상가나 이런 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유롭고,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는데 중과세도 안 돼요. 중과세 안 되는 게 어디야. 그쵸. 60%, 70% 떼이게 생겼는데, 그쵸. 6에서 45%? 이거 꿀이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 이게 참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서민들은 뭐 자금 출처 걱정할 게 없어요. 뭐 털릴 게 없죠. 털릴 게 없잖아요. 좀 틀어봐, 제발. 뭐 그런 분위기인데,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사실 조사 들어오면 또 더 내야 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무조사고요. 또 자금 출처, 증빙. 요즘 증빙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 예금이면 통장 내야 되고요. 주식 팔았으면 주식 팔았는 거, 뭐 부동산 팔았으면 계약서도 내야 되고요.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안 할래. 내가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고, 양도세 내고, 자금 출처 내고, 잘못하면 세무조사 두들겨 맞고, 도대체 30억짜리 사서 40억이 올라도 난 남는 게 없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상가나 꼬마빌딩이나 뭐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만 오른 줄 아는데, 꼬마빌딩도 한 최근 5년? 6년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 한 2015년? 14년, 15년만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시장이 상승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에도 평당 3.3제곱미터죠. 네. 평당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냥 8천만 원?
그냥 대로변은 그냥 1억 그냥 부르거든요. 양재동 뭐 이런 데도 그냥 1억이에요. 그냥 1억, 1억 5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지금 부자들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 그러니까 토지에 좀 집중하는 그렇죠. 투자의 트렌드로 간 것 같은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상가 수익률은 몇 프로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1층 상가 기준에서 보면 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요즘 3.5%가 안 나옵니다. 3% 나오면 잘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왜 투자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 나올까요? 1%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아. 내가 최선으로 요구하는 게 이제 무위험률이라고 해서요. 은행에 넣으면 위험이 없잖아요. 1%.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저축은행 같은데 은행이 1%면 저축은행이 1%면은 1금융권으로 갈까 2금융권으로 갈까요? 당연히 1금융권. 그쵸. 그러면 2금융권의 입장에서는 한 1.5% 정도 줘야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1.5%도 안 나오면 차라리 저축은행에 넣는 게 낫잖아요. 그쵸.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1.5% 이상은 돼야 되고 금융 비용에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2% 이상은 나와줘야겠다. 그럼 3% 나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아. 거기에 자본 이득까지. 아. 뭐 토지가 있으면 땅값이 아파트 가격처럼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고 그렇죠. 상가도 강남은 오르거든요. 안 할 이유는 없다. 아. 그래서 수익률만 바라보면 옛날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도 4% 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5% 6% 나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냥 오피스텔도 4% 3.5%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이유가 워낙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매매가는 오르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뭐 건물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월세는 또 올려받을 수 없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올려받으면 수익률도 올라가는데 월세는 못 올려받는데 땅값이 오르고 건물 가격은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떨어져서 뭐 저금리니까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는 거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무튼 수익률은 떨어진다. 한 3%? 특히 빌딩들 있잖아요. 여기도 빌딩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형 빌딩들은 3% 안 나옵니다. 한 2.5, 2.7%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도 감지덕지다. 가격은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뭐 냉정하게 본다면 수익률이 월세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은행 넣는 것보다는 유리하고 결국 음. 땅값도 올라가 주게 되고 또 자금 출처 조사도 안 받게 되고 또 세금에서도 자유롭고 또 이게 자녀 명의로 해주게 되면 또 증여세 문제. 요즘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애 이름으로 하나 사주고 싶어도 돈이 한 20억 있어도 못 사주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증여세 내다 보면. 근데 상가나 뭐 이런 거는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주택이 아니면.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중에 대팔 때 시세 차익도 당연히 시세 누릴 수 있는 차익도 거고. 들죠. 이해했습니다. 그 단독주택은 한 개만 더. 단독주택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망도 요즘에 사실 단독주택은 좀 죽은 시장 아니냐 이런. 이것도 이제 서울하고 비서울로 좀 나눠야 되는데 지방이라든지 경기도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은 좀 실수요자 아니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땅이 많아요. 주택을 지을 땅. 맞아요. 네. 신도시 개발 어디다 해요? 서울에 신도시 개발하는 적 보셨나요? 못 봤죠. 없죠. 마곡지구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서울에 남은 논밭이 마곡지구였거든요. 마곡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엠벨리로 개발이 되면서 서울은 더 이상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경기도는 아니 손쉽게 택지 지정해서 아파트 지으면 되는데 왜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죠? 단독주택 사가지고 다가구 같은 거 지어가지고 답이 나오냐고요. 신도시 개발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단독주택 용지, 뭐 상업 용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짓는 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굳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지어서 답이 안 나오는데 서울은 답이 없어요. 단독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단독주택은 자고로 꼬마 빌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미래의 꼬마 빌딩이다. 다가구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상가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근생이 될 수도 있고요. 용도 변경하면.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의 단독주택은 물론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물론 뭐 도로를 몇 메다 도로를 끼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다. 그래서 서울의 단독주택은 비싸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단독주택에 관심이 없으신 부자분들도 네. 이걸 보시고 한 번 더 단독주택의 투자성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럼요. 나쁘지 않겠네요. 네. 업자들도 업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건축에서 파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서울의 단독주택을 많이 노리고 있었고요. 지금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아마 바로바로 거래가 될 겁니다. 집 많으신 분들부터 1주택자 또 무주택자들까지 전략을 저희가 세세하게 세워봤습니다. 네. 네. 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팁들 토대로 사실 자산을 지키는 방법들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또 가능하시다면 소장님
한테 또 상담도 같이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 이데일리 복잡한 기사도 열심히 보시면 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김만 소장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유, 오늘 뭐 좀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데일리 굉장히 좋은 방송이네요. 네. 굉장히 재밌게 잘 했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부자 되는 채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